아프리카 대륙에서 그린 수소 에너지의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플러그 파워가 나미비아에 아프리카 최초의 완전 통합형 상업용 그린수소 시설을 구축했다는 소식인데요. 오늘은 이 프로젝트가 그냥 단순히 시설 하나 지었다, 이런 걸 넘어서요. 기술, 또 비즈니스 전략,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주형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다각적으로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사실 제가 이 소식을 처음 딱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왜 하필 나미비아지? 이거였어요. 물론 아프리카 대륙의 잠재력이야 익히 알려져 있지만 그 수많은 나라 중에 나미비아를 첫 번째 장소로 삼았다는 게 굉장히 과감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 부담이 있는 선택처럼 보이거든요. 바로 그 점이 이 프로젝트의 전략적인 깊이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런가요? 네, 표면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좀 의아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조건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나미비아는 사실상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한 최적의 장소 중 하나예요. 최적의 장소다. 네,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린 수소를 만들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깨끗한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재생에너지가 필수적이죠. 그런데 나미비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일조량을 가지고 있고요. 또 굉장히 광활하고 평평한 부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원재료인 햇빛이 사실상 무한정 공급되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가장 근원적인 원재료, 그러니까 햇빛이 가장 풍부한 곳을 찾아갔다. 아주 기본적인 원칙에 충실했네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햇빛이 잘 드는 곳은 나미비아 말고도 꽤 많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호주 사막도 있고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 같은 곳도 유명하고요. 나미비아만이 가진 어떤 결정적인 한 방이 더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단순히 햇빛만 보고 간 건 절대 아니죠. 이 프로젝트의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진짜 전략이 보입니다. 구조요? 네. 이번 시설은 5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소랑 5.9메가와트식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BSES라고 하죠. 아, BSES요? 네. 이걸 결합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외부 전력망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100% 독립적인 오프그리드 자립형 모델이라는 거죠. 아, 오프그리드요. 그건 정말 예상 밖인데요. 그렇죠. 보통은 초기 투자 비용을 좀 줄이려고 기존에 있는 전력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굳이 모든 걸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훨씬 더 비싸고 복잡해 보이는 방식을 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바로 그게 리스크를 기회로 바꾼 일종의 역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발상이요? 네. 아프리카 일부 지역의 전력 인프라가 아직은 좀 불안정하다는 점을 약점으로 본 게 아니에요. 아예 그 변수 자체를 처음부터 그냥 제거해버린 거예요. 아, 변수를 제거했다? 그렇죠. 만약 외부 전력망에 의존하면 정전이라던가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아예 독립적인 생태계를 구축해버리면 날씨가 어떻든 외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전혀 상관없이 24시간 내내 안정적으로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통제권을 완벽하게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사업의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를 그냥 원천 차단하고 시작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불안정한 환경에 어떻게든 적응하려는 게 아니라 아예 그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성을 쌓아 올린 셈이네요. 와, 정말 영리한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자신감 있는 접근 덕분에 나미비아는 지금 새로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선점하게 됐어요. 위치를 선점했다고요? 네. 현재 아프리카, 중동, 호주 같은 지역들이 차세대 수소 허브가 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거든요. 아, 맞아요. 그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죠. 각국 정부가 유리한 정책을 막 쏟아내면서 상업화 속도전이 붙었는데 나미비아가 이 플러그 파워 프로젝트를 통해서 가장 먼저 의미 있는 상업시설을 가동한 플레이어가 된 겁니다. 가장 먼저요? 네. 이건 나미비아라는 국가에게도 그렇고 플러그 파워라는 기업에게도 엄청난 상징적인 자산이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아프리카 최초라는 타이틀이 주는 무게감이 상당하니까요. 자, 그럼 여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인데요. 보내주신 자료에서 제 눈에 계속 띄는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요? 깨끗한 전자에서 깨끗한 분자로.
영어로는 clean electrons to clean molecules라고 되어 있던데요. 이게 뭐가 마케팅 용어 같으면서도 플러그 파워의 핵심 전략을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말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 건지 단계별로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 표현이 바로 플러그 파워가 구축한 수직 계열화 모델의 정수라고 할 수 있어요. 수직 계열화요? 네, 에너지 생산의 첫 씨앗부터 최종 소비자가 사용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그 모든 가치 사슬을 다른 회사에 맡기지 않고요. 직접 통제하고 내재화하는 전략을 의미하거든요. 아, 마치 애플이 아이폰 하드웨어부터 iOS 소프트웨어, 그리고 앱스토어 유통망까지 전부 직접 운영하는 것과 좀 비슷한 그림이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수소 생태계의 애플이 되겠다는 거죠. 하하, 재밌네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당연히 에너지 생산, 즉 깨끗한 전자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네. 6.5헥타르, 이게 어느 정도냐면 축구장 한 9개 정도 크기거든요. 와, 엄청나네요. 그 부지에 5메가와트급 태양광 단지를 지어서 청정 전기를 생산해요. 이게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좋습니다. 태양광으로 깨끗한 전자를 만드는 것까지는 이제 우리에게 꽤 익숙한 기술이죠. 진짜 기술적인 허들은 이 전기를 얼마나 손실 없이 또 효율적으로 깨끗한 분자, 다시 말해 수소로 바꾸느냐, 여기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플러그 파워는 이 핵심 과제를 어떻게 해결했나요? 바로 그 두 번째 단계, 수소 전환 단계에서 플러그 파워의 핵심 기술력이 드러납니다.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를 이용해서 자사의 주력 제품인 5메가와트급 PEM 방식의 제네코 수전의 시스템으로 물을 전기 분해하는 거예요. 아, PM 방식이요? 양성자 교환망 방식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 PEM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순도가 아주 높은 그린 수소가 생산되는데 이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를 우리가 실제로 연료로 쓸 수 있는 분자 형태로 바꾸는 마법 같은 단계인 거죠. 자신들의 가장 핵심적인 장비를 그대로 이 프로젝트에 이식했다는 점에서 기술에 대한 굉장한 자신감이 엿보이네요. 그렇죠. 이미 검증된 기술이니까요. 자, 그럼 깨끗한 전기와 깨끗한 수소를 모두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드네요. 해가 지면 태양광 발전은 멈추잖아요. 네, 그렇죠. 이 공장을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돌리려면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술이 절대적으로 중요할 텐데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인 저장 및 유통이 필수적인 거예요. 아, 저장. 에너지는 생산하는 것만큼이나 안정적으로 저장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낮 동안 생산된 전기 중에서 당장 쓰지 않고 남는 잉여 전력은 아까 말씀드린 5.9메가와트시 규모의 BSES, 그러니까 거대한 배터리 시스템에 차곡차곡 저장을 해둬요. 네. 그리고 생산된 수소 역시 별도의 충전 인프라에 안전하게 저장을 하고요. 이걸 통해서 밤이 되거나 구름이 껴서 발전량이 줄더라도 저장해둔 전기와 수소를 꺼내 쓰면서 공장을 끊김없이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생산의 변동성을 저장 기술로 완벽하게 커버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드디어 이 수소를 사용하는 최종 수요처겠군요. 네, 이 모든 걸 다 만들어놨는데 정작 사줄 고객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첫 고객은 누구인가요? 네, 바로 최종 수요처 단계입니다. 이렇게 공들여 생산된 그린 수소는 우선적으로 트럭, 그리고 항만이나 철도에서 사용되는 지게차나 크레인 같은 중장비, 또 선박에 공급이 돼요. 아, 주로 물류나 산업용 장비들이군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현실적인 접근이 돋보이는 지점이 있는데요. 어떤 점이죠? 기존의 디젤 엔진 차량을 100% 수소차로 바꾸는 게 아니고요. 디젤과 수소를 함께 쓰는 혼소 엔진 차량으로 개조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점이에요. 혼소 엔진이요? 네. 깨끗한 분자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탄소 저감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마지막 단계인 셈이죠. 와, 정말 A부터 Z까지네요. 그렇죠. 나미비아 사막에 태양광 패널에 햇빛이 닿는 그 첫 순간부터 항구에 있는 트럭 연료 탱크에 수소가 주입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느 것 하나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플러그 파워가 전부 다 통제하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정말 완벽해 보여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면 이 긴 사슬 중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체 시스템이 그냥 멈춰버릴 수 있는 리스크를 고스란히 떠안는 것 아닌가요? 와,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실제로 그런 리스크가 당연히 존재하죠. 그렇죠. 하지만 플러그 파워는 그 리스크를 감수하는 대신에 다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두 가지를 얻었어요. 그게 뭔가요? 첫째는 운영 효율성이에요. 모든 과정이 자기들 손안에서
최적화되어 있으니 에너지 손실이 적고 당연히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죠. 네, 그건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둘째는 품질 관리입니다. 최종적으로 공급되는 수소의 순도와 안정성을 100% 보장할 수 있게 되죠. 이건 단순한 장비 공급업체를 넘어서서 수소 생산, 저장, 충전,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의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일종의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나미비아 프로젝트의 구조는 이제 명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무리 대단한 프로젝트라고 해도 이게 딱 한 번으로 끝나면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일회성 이벤트면 안 되죠. 플러그 파워가 이 막대한 투자를 감행한 건 분명 이걸 시작으로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이 나미비아의 성공 방정식을 앞으로 어떻게 더 확장할 계획인가요? 정확히 보셨어요. 이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복제 가능한 모델, 즉 replicable 모델이라는 거예요. 복제 가능한 모델이요? 네, 나미비아에서 검증된 이 성공적인 자립형 생태계 모델을 하나의 제품처럼 만들어서 전 세계 다른 지역에 그대로 복제하고 붙여넣기 하겠다는 거대한 청사진의 첫걸음인 거죠. 복제하고 붙여넣기라니 정말 야심찬데요. 마치 맥도날드가 전 세계 어디서나 똑같은 품질의 빅맥을 만들어내는 표준화된 시스템을 갖춘 것처럼 그린 수소 플랜트를 표준화해서 전 세계에 보급하겠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확장 전략은 크게 두 개의 아주 강력한 축으로 움직여요. 두 개의 축이요? 네, 첫 번째 축은 다층적 수요 기반 확보 전략입니다. 무작정 수소를 막 생산해서 자 이제 사가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확실한 수요처부터 파고들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키워나가는 방식이죠. 가장 확실한 수요처라면 역시 아까 말씀하신 항구나 물류센터 같은 곳을 말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나미비아의 경우 바로 옆에 있는 월비스베이 항구와 직접 연계했어요. 월비스베이 항구요? 네, 항구는 거대한 트럭, 선박, 하역 장비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면서 엄청난 양의 디젤을 소비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탄소 배출의 주범 중 하나죠. 탄소 배출량도 엄청나고 동시에 에너지 수요가 아주 명확하게 집중되는 곳이죠. 바로 이곳의 물류와 해양 운송 부문의 탈탄소화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가장 확실하고 규모가 큰 초기 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한 겁니다. 아, 가장 목마른 사람에게 가장 먼저 우물을 파준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던 혼소 엔진 전력도 이 첫 번째 축에 포함되는 거겠군요. 네, 맞아요. 모든 장비가 100% 수소로 바뀔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존 디젤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점진적으로 시장을 넓혀가는 그게 참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완벽한 수소 사회라는 그 미래를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현재의 디젤 인프라에서 미래의 수소 인프라로 넘어가는 그 다리를 직접 놓아주겠다는 아주 영리한 접근법입니다. 이게 첫 번째 축이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축으로 넘어가 보죠. 첫 번째 축이 확실한 지역 수요를 확보하는 전략이었다면 두 번째 축은 아마도 플러그 파워가 이미 가진 강점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 예리하시네요. 이 회사의 진짜 무기는 사실 이미 전 세계에 깔아놓은 압도적인 인프라와 운영 경험이잖아요. 그 네트워크와는 어떻게 시너지를 낼 계획이죠?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 축은 글로벌 네트워크 시너지예요. 플러그 파워는 이 분야에서 하루아침에 뿅 하고 나타난 신생기업이 아니거든요. 네, 업력이 꽤 길죠. 이미 5개 대륙에 수전의 장치를 배치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7만 2천 개가 넘는 연료전지 시스템과 285개의 충전소를 운영하면서 사실 누구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 상태입니다. 7만 2천 개요? 와, 이미 깔아놓은 글로벌 인프라가 정말 엄청나군요. 네. 특히 중요한 건요. 이미 미국 조지아, 테네시, 루이지애나에 있는 자체 공장에서 하루에 무려 40톤의 액화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하루 40톤이요? 네. 거기서 이미 검증된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를 축적했다는 거죠. 바로 이 미국에서 성공한 방정식을 나미비아와 같은 신흥시장에 그대로 이식하는 겁니다. 아, 이건 단순히 기술을 수출하는 걸 넘어서서 플러그 파워가 제시하는 방식이 바로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조각들이 딱 맞춰지는 것 같네요.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서 한번 그림을 정리해보죠.
나미비아의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아프리카 최초의 완전 통합형 상업용 그린 수소 시설이라는 그 타이틀 외에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갈 뉴스가 아니라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이 프로젝트는 그 자체로 역사적인 이정표이면서 크게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첫째, 그린 수소가 실증에서 상업화로 넘어가는 전환점을 명확하게 보여줬다는 점이에요. 실증에서 상업화로. 네. 지금까지 그린 수소는 미래의 궁극적인 청정에너지라는 기대는 엄청 컸지만 한편으로는 아직은 연구실 단계에 머물러 있는 비싼 기술이라는 인식이 강했거든요. 맞아요. 경제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항상 따라다녔죠. 그렇죠.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그린 수소가 더 이상 어떤 개념이나 가능성에 머무는 게 아니라는 것, 실제 돈을 벌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상업적 운영 단계로 본격 진입했다는 것을 시장에 증명한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개념 증명의 단계를 넘어서 사업성 증명, 프루프 오브 비즈니스 단계로 넘어왔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으로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이 프로젝트가 탈탄소화의 현실적인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점이에요. 탈탄소화의 촉매제요? 네, 특히 운송, 물류, 항만 같은 이런 중공업 분야는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 중 하나였어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미비아 프로젝트는 바로 그런 산업 분야에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탈탄소화 솔루션을 제시한 거죠. 단기적으로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이끄는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뭔가요? 셋째, 에너지 자립의 가능성을 현실로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에너지 자립. 네, 나미비라는 지금까지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좀 있었지만 이제는 자국의 가장 풍부한 천연 자원인 햇빛을 활용해서 미래 에너지원인 수소를 직접 생산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에너지 수입 비용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 국가의 에너지 안보와 독립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길이에요. 나아가 이건 다른 아프리카 국가나 개발도상국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아주 강력한 롤모델을 제시한 굉장히 중요한 선례가 될 겁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하나의 프로젝트가 뛰어난 기술적 성취를 증명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주 스마트하고 또 확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는 한 국가의 에너지 자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한 첫걸음까지 상징한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지문이요? 네, 나미비아에서 성공적으로 구현된 이 복제 가능한 자립형 그린수소 생태계 모델, 과연 다음번에는 세계 어느 곳에서 등장하게 될까요? 아, 정말 궁금한 질문이네요. 플러그 파워의 다음 타겟은 어디가 될까요? 나미비아처럼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 그리고 항구와 같은 전략적인 입지, 마지막으로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 이 세 가지 조건. 이 삼박자를 모두 갖춘 다음 지역은 어디가 될지 고민해보는 것도 앞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흐름을 읽는데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까 말씀하셨던 호주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칠레나 중동의 특정 국가가 될 수도 있겠죠. 플러그 파워의 다음 행보가 그리는 지도를 따라가다 보면 미래 에너지 지형의 변화를 미리 엿볼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